안녕하세요. 시대에듀에서 관세사 2차 관세법을 강의하는 임창환 관세사라고 합니다. 만나 뵙게 되어서 진심으로 반갑고요. 이번 시간은 이제 우리가 관세사 시험 2차 관세법을 준비하는 데 있어서 어떻게 이 수험 기간을 활용을 할 것인가에 대해서 한번 전체적인 오리엔테이션 시간을 한번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1차 시험을 합격하신 분들도 있으실 거고, 아니면은 내년에 이제 1차, 2차 동차로 준비하시는 분들이 있을 텐데, 관세법 같은 경우에는 1차와 2차 모두 들어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좀 2차 형식으로 공부를 하셔서 1차까지 커버하는 그러한 분들이 굉장히 많을 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1차 시험을 합격하신 분들은 당연히 2차 논술형 시험을 써야 되기 때문에 당연히 공부를 해야 되는데, 그 포인트가 우리가 1차에서 공부했던 거와 2차에서 수험 목적상 필요로 하는 것은 조금 차이가 있기 때문에 단기에 1차 시험을 준비하셨던 분들이나 아니면은 객관식 유형에 맞춰서 OX 형태로 공부하셨던 분들은 조금 생소하게 다가오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여러분들이 나는 좀 관세법을 알아, 1차에서도 고득점이었어 라고 하시는 분들은 그거 다 잊어버리시고 새로운 마음으로 1차, 2차 동차로 준비하시는 분들과 동일한 마음으로 내가 이제 새로 관세법에 대해서 공부를 해야겠다 라는 마음을 가지시고 접근을 하시는 것이 훨씬 수월하다 라고 말씀드리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관세사 2차 시험 공고가 나왔죠. 관세사 2차 시험 공고가 나왔고요. 6월 25일입니다. 2022년 굉장히 생소한 숫자이긴 한데 그래도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죠? 그래서 2022년 6월 25일에 하고요. 관세법이 굉장히 중요한 게 뭐냐면은 1교시이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1교시에는 아시다시피 관세법, 하지만 2차 관세법에서는 관세평가 부분이라고 하는 관세법 30조에서 35조와 관련되어 있는 앞뒤로 파생되는 내용들, 과세 표준 및 그 다음에 앞에 나오는 가격 신고, 그 다음에 기타 뒤에 나오는 이 관련한 절차들에 대해서 제외가 됩니다. 예, 제외가 되고요. 대신에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이라는 개별 법령이 하나 추가가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관세법은요, 2차 관세법은 관세법에 대한 내용 플러스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그래서 법을 2개 보셔야 된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아마 이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같은 경우에 여러분들 1차 시험이나 아니면 뭐 새로 공부하시는 분들 전혀 보시지 않았겠죠. 기존의 관세법에 있었던 조문이 삭제가 되고 새로 특례법으로서 만들어진 내용으로서요. 관세법의 내용과 굉장히 중첩되는 부분들도 있지만 환급과 관련해 가지고, 그러니까 즉 납부했던 세금을 돌려주는 거에 대해서 일종의 특례 절차이기 때문에 용어는 뭐 겹쳐서 쓰지만 조금 새로울 수 있다라는 거. 그러니까 아예 새로운 법이다라고 생각하시면서 접근하시는 것이 훨씬 유리합니다. 그리고 2교시에는 관세율표 및 상품화, 그리고 3교시에는 이제 관세평가, 과세 표준에 대한 산정하는 절차들과 관련되어 있는 내용들, 그 다음에 4교시에는 무역실무, 대무역법, 외국환거래법 포함 이렇게 되어 있죠. 1교시라는 부담감 때문에 굉장히 관세법을 저도 준비할 때에는 굉장히 관세법을 잡아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의외로 실제로 뭐 다른 과목들도 뭐 굉장히 당연히 중요하죠. 중요하고 난이도도 있지만 관세법은 의외로 시간이 가면 갈수록 여러분들한테 무기가 될 수 있는 그러한 과목이기도 하거든요. 처음에는 양이 많은 조문의 양이 많다 보니까 굉장히 이걸 어떻게 다 숙지할 수 있지라는 고민을 하시게 될 텐데, 하다 보면은 시간이 지나다 보면은 자연스럽게 체득되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관세법은 여러분들한테 무기가 될 수 있고, 이걸 내가 무기로 삼아야 되겠다라는 마음으로 접근을 하셔야 1교시에 떨지도 않고 굉장히 좋은 기세로 나아갈 수 있다. 그래서 저는 관세법 중요하게 여러분들이 준비하셔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1차 시험과 다르게 1차 시험은 1교시, 2교시 이렇게 나눠져 있잖아요. 그런데 2차 시험은 4교시까지 있고 8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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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0분 끝나는 시간이 5시 10분입니다. 굉장히 긴 시간 동안의 싸움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체력적으로도 잘 관리하셔야 마지막까지 좋은 컨디션 유지하시면서 끝까지 달릴 수 있다 라는 말씀 미리 먼저 드립니다. 자, 문제 유형 한번 좀 보도록 할게요. 이게 올해 시험 공고가 나오면서부터 문제 유형이 변경되었다라고 공고가 이미 나왔습니다. 그래서 변경 전에는 50점 문항 한 문항, 그 다음에 10점 문항 5문항 해가지고 총 몇 점? 100점이었죠. 그래서 총 16페이지의 그 문제를 서술하는 답안지에 뭐 50점 문항은 뭐 8페이지, 나머지 10점 문항으로 나머지 8페이지를 채우는 그러한 좀 기술적인 그러한 시험 방식이었다라고 한다면은 이제는 30점 문항 2개, 20점 문항 2개 해서 총 4문제에서 100점을 맞추는 그러한 문제 형식으로 올해부터 바뀌게 됩니다. 많이 혼란이 있을 수도 있어요. 기존에 이렇게 준비하셨던 분들은 굉장히 뭐야 내가 여태까지 준비했던 게 조금 쓰는 연습을 하셨고, 아니면은 뭐 2차 뭐 3동차 이렇게 4차 유예 이런 식으로 준비하셨던 분들은 조금 혼란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저 역시 시험 합격하던 해에 시험 과목이 개편이 되었거든요. 굉장히 혼란스러웠죠. 그런데 그때가 여러분들한테는 좀 기회일 수 있다. 모두 다 혼란스러운 시기가 여러분들한테는 기회가 될 수 있다라는 말씀 드리면서요. 기존의 문제 유형들이 최근에 한 5년치 보다 보면은 굉장히 단답형이고 정말 암기에 대한 그런 내용들만 나오는, 사실 이게 자격사 문제인가, 이게 단순한 자격사가 아니라 국가에서 법으로 보호하는 자격사임에도 불구하고 제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좀 기대에 못 미치는 문제 수준이었다. 물론 대부분의 과목들이 제 생각으로는 좀 그랬습니다. 특히나 관세법도 그랬고요. 그런데 몇 차례에 뭔가 좀 이슈들이 있었고, 또 그러한 이유로 인해서 시험의 유형이나 이런 것들이 좀 현 시대에 맞는 변화가 좀 필요하다라는 차원에서 이렇게 좀 변경이 되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이제는 단순한 암기와 숙지를 넘어서 이를 활용할 수 있는, 저는 이게 맞다고 보거든요. 어떠한 상황들이 주어졌을 때 본인들이 알고 있는 법적인 지식을 활용을 해서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하는 것이 저는 수험기간이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기존의 문제 유형들은 그렇지 않았죠. 그냥 암기만 해서 쓸 수 있으면은 시험에 합격하고,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합격하고 나서의 이런 만족감, 이런 업무에 대한 만족감이 그렇게 크지 않아요. 왜냐하면은 이해하고 암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암기만 하다 보니까 실무에서 이렇게 적용되나 새로 공부하는 그런 상황들이었는데, 이제 시험이 유형이 변경됨에 따라서 아무래도 사례형 문제라든가 아니면은 어떠한 케이스에 여러분들이 법적인 의견을 서술할 수 있는 그러한 형태의 유형으로 출제되지 않을까 하는 그러한 미리 좀 예상을 해 봅니다. 그래서 사실 그 전에도 작년까지만 하더라도 이러한 50점짜리 하나, 10점짜리 5개 문제 유형일 때에도 여러분들은 그렇게 준비를 하셨어야 하는 게 맞아요. 실제로. 왜냐하면은 그 어떠한 의견이나 아니면 여러분들의 해석을 내기 위해서는 당연히 법적인 내용의 숙지가 돼야 되는 건데,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지 못하고 딱 2번째 단계, 그냥 암기와 숙지 여기에서 끝쳤던 거였거든요, 문제 형태가. 그런데 변경 후에는 여러분들이 그 마지막 단계, 내가 완벽하게 이해를 하고 있다, 그래서 내가 지금 당장 관세사 일을 하더라도 나는 이렇게 할 것이다 라는 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답안지로서 보여주는 그러한 문제 유형으로 변경되었다. 그래서 너무 혼란스러워 하실 필요 전혀 없고요. 여러분들 공부하시던 거 똑같이 하시면 되고, 아직까지 시작하지 않으셨다면 지금부터라도 따라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 될 것 같습니다가 아니라 됩니다. 네. 자, 관세법 2차 수험 팁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게요. 제일 중요한 거는 사실 법령의 이해죠. 관세법이 1조부터 330조까지 나와 있는데, 이 조문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하나 다 이해를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1조부터 30조까지 예전에 그랬어요. 예전에 저희 때도 아니고 예전에 뭐 단어 암기하면 막 씹어먹듯이 막 사전이란 거 아시나요, 여러분들? 아무튼 뭐 그런 것들, 그런 거 이제 막 완전히 내 몸으로 완전 배기겠다, 이러한 마인드로 접근을 하는 것보다는 이 법에도 당연히 흐름이 있을 거고 구조가 있을 거다.
네, 구조와 흐름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이해하면서 대신에 뭘 중심으로? 키워드를 중심으로 키워드를 중심으로 여러분들이 구조와 흐름을 이해해 가면서 법령이 이렇게 연결되어 있구나. 정말 다 1조부터 330조까지 다 연결이 되어 있거든요, 여러분들. 어느 하나 독립적으로 나와 있는 것들이 아니에요. 보칙 당연히 뭐 기타 관련 규정들이긴 하지만 이 관세 행정을 이행하는 데 있어서 반드시 필요한 내용들을 추린 거거든요. 예, 그러다 보니까 어느 하나 빼놓지 않고 법령의 법 조문들은 다 흐름이 있다. 그리고 다 구조화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그거를 우리가 인식을 하면서 이해를 해 나가야 됩니다. 뭘 중심으로? 키워드를 중심으로. 그래서 우리가 수험 이 과정을 지나가는 데 있어서 저는 이 키워드들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할 거고, 여러분들이 그 조문의 서술에 대한 키워드는 반드시 명확하게 쓰셔야 점수를 얻을 수 있다는 말씀 꼭 드립니다. 자, 법령의 이해 이렇게 되어 있고 구조와 흐름에 따라서 키워드를 중심으로 이해를 하라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이게 되었다라고 하면은 여러분들은 답안을 채워야 되는 시험을 하는 거기 때문에 단순히 눈으로 읽고 이거 아니야 1, 2, 3, 4를 찍는 것이 아니거든요. 1, 2, 3, 4, 5번을 찍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충분한 숙지와 암기가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얼마 전에 뭐 TV에서 그런 내용들 봤어요. 뭐 이런 수험 우리 대학 수능 하는 강사분들께서 나오셔가지고 하는 말씀을 들었는데 전 100% 공감하는 내용들이 있거든요. 암기가 없이 나는 공부를 잘한다라는 얘기를 하는 것은 사실 좀 어불성설이다. 맞지 않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나는 이해형 스타일이야. 그런 거 필요 없습니다. 그건 말이 안 돼. 이해를 하기 위해서는 암기, 그죠? 물론 이해를 하기 위해서는 암기가 선행되어야 된다. 이거는 뭐 선후관계는 따지는 것이 아니라 어느 정도의 암기는 충분히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꼭 드립니다. 특히나 우리는 암기하고 서술해야 되는 그러한 형태의 유형의 시험을 우리가 여러분들이 도전하는 것이기 때문에 나는 이해만 했어 해가지고 내 이해한 방식으로 법을 막 서술한다? 그건 좀 수험 목적에서 좀 벗어납니다. 왜냐하면 관세법은 여러분들 세법이잖아요. 세법은 뭡니까? 국가가 법으로서, 즉 국민이 약속한 범위 내에서 공권력을 행사해서 재산권을, 국민의 재산을 합법적으로 침해하는 것들이에요. 그런데 그 합법적으로 침해하는 것들을 법을 두루뭉술하게 서술을 한다. 완벽하게 정확하게 법에 규정되어 있는 워딩을 쓰지 않으면서 두루뭉술하게 집행하려고 한다. 그러면 무조건 싸움이 날 수밖에 없어요. 왜? 해석의 여지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실무에 나오셔서도 마찬가지지만 그 법조문 그대로 활용하는 연습들을 이 수험 기간에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전에 처음부터 암기하기가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충분히 교재를 보시면서 공부를 하시면서 이해를 하시고 그 다음에는 충분히 숙지하시고 암기하셔야 된다 라는 겁니다. 나는 이해형 인간이야. 그런 거 없어요. 저도 이해형 인간인 줄 알았어요. 수능 공부할 때까지는. 그런데 암기 해야 됩니다. 저는 암기 진짜 못했거든요. 암기 진짜 못하면 여러분들의 방법을 찾아서 해야 돼요. 왜? 우리가 이 시험을 선택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해가 선행이 되어야 그 다음에 암기를 할 수 있다. 왜? 그냥 무작정 암기하려면 그냥 제 입이 작은데 너무 큰 걸 이렇게 우걱우걱 씹어내는 그런 거라고 보시면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좀 잘게 부숴서 여러분들이 이해할 수 있는 어느 정도의 내용을 숙지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암기를 하셔야 된다. 마지막으로 우리 시험은 써야 되는 겁니다. 네, 1차처럼 그 사인펜 들고 찍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직접 답안을 써 내려가야 되는 거거든요. 저는 아직까지도 시험 붙은 지 뭐 거의 한 이제 12년 정도 돼 가는데 아직도 연습했던 그 교재들 그 답안지들 다 갖고 있거든요. 왜냐면 이거 버릴 수가 없어. 제가 봐도 예술로 썼기 때문에 뭐 그때 내용들을 다시 써보라라고 하면 절대 못 쓰죠. 절대 못 쓰지만 그때 당시에는 정말 이 답안 채우는 거에 있어서 어느 정도 자신도 있었고 또 잘 썼다. 개인적으로는 잘 썼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어찌됐든 이 시험 자체가 여러분들 써야 되는 시험이기 때문에 반드시 쓰는 연습을 하셔야 됩니다. 이 과정들이 저는 3번 같은 경우에는 어느 순간부터 하셔도 뭐 그거는 여러분들한테 맞게 하시는 것이 가장 좋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 3번의 연습을 반드시 하셔야 된다. 시험장 가서 쓰지. 여러분들 80분 9시부터 5시 10분까지 여러분들 이거 쓰시려고 하면은 팔 떨어져 나갑니다.
한 번도 안 쓰시고 가서 쓰신다. 그거는 불가능한 얘기예요. 제가 내일 아침에 일어나서 마라톤 뛰는 거랑 똑같아요. 가능하겠습니까? 불가능하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서술의 연습은 이 과정이든 여러분들이 시험이 끝나는 그 순간까지 계속 가져가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적어도 내가 1교시부터 4교시까지 버틸 수 있는 팔 힘은 기르셔야 되는 거고, 그 팔 힘을 막 이렇게 기르시는 것이 아니라 쓰시면서 기르시다 보면은 아마 여러분들 한 4월, 5월 되면 아마 팔이 많이 아플 거예요. 근데 어쩔 수 없어요. 우리는 이 시험을 선택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해할 때부터 서술을 하시든지 암기하실 때 서술을 하시든지 그건 여러분들한테 맞게 하시는 것이 가장 중요한데 어찌됐든 무조건 하셔야 되는 것이다 라는 말씀 꼭 드립니다. 예, 관세법은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추가적으로 여러분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관세법은요 세법이고 나라가 공권력을 활용해서 국민의 재산권을 합법적으로 침해하는 것을 허용하는 법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명확하게 숙지하시는 것을 강조합니다. 그래서 명확하게 숙지한다 하기 위해서는 제일 먼저 육하원칙. 법은 이견이 나와서는 안 되는 거거든요. 물론 나올 수는 있어요. 하지만 법 구조는 그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육하원칙을 잘 살려가면서 주체가 뭐고 목적이 뭐고 그 다음에 수로가 뭐고 이러한 내용들을 여러분들이 고민해 가시면서 한 내용을 한 문장 한 문장을 따져보시면서 공부하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것과 그 다음에 법은 사회적인 약속이잖아요. 누가 만듭니까? 내가 뽑은, 즉 나를 대신하는 대표가 가서 합의하는 게 국회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하나의 내용만 담고 있긴 좀 힘듭니다. 그래서 원칙과 예외 이러한 구조로 되어 있거든요. 우리가 보는 1차 법들도 사실 1차가 아니라 그 1교시 과목도 마찬가지예요. 관세법의 예외, 환급에 관한 특례법 이렇게 되어 있는 것처럼 원칙과 예외라는 그러한 구조들 여러분들이 살려가시면서 접근하시는 것이 관세법 2차를 대응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말씀 꼭 드립니다. 굉장히 중요해요. 저는 꼭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실제로 제가 모의고사를 채점하더라도 이러한 내용들 반드시 봅니다. 예, 반드시 봐요. 시험 유형이 30점 2개, 20점 2개 이렇게 바뀐다고 하고 케이스 문제 나오고 한다고 했잖아요. 그 역시 이렇게 쓰셔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예, 그 역시 이렇게 나올 수밖에 없어요. 왜? 그 과정들이 사실 여러분들이 실무에 오셔서 레포트 나가고 의견서 나가고 하는 그 과정들이랑 똑같거든요. 사실 똑같아요, 진짜로. 그러다 보니까 이때부터 이러한 연습을 하셔야 실무에 오셔도 여러분들의 실력이 더 이렇게 배양될 수 있다라는 말씀 드립니다. 자, 마지막으로 당부의 말씀 한 번만 좀 드릴게요. 자, 저는 여러분들뿐만 아니라 기타 다른 수험 공부를 하는 제 이제 후배들은 이제 거의 안 하죠. 근데도 있어요. 근데도 있고, 이제 조카들이라든가, 이렇게 공부하는 분들께 꼭 말씀드리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제일 먼저 중요한 건 시간의 관리예요. 여러분들이 지금부터 해도 늦지 않다. 저는 항상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절대적인 시간은 필요로 하죠. 하지만 6월 25일까지의 시간은 지금부터 계산했을 때 굉장히 긴 시간입니다. 충분합니다. 그죠? 그런데 그 시간에 여러분들이 놀 거 다 놀고, 할 거 다 하고, 그리고 공부를 한다? 사실 그거는 불가능한 얘기죠. 왜? 어느 정도의 절대적인 시간은 필요로 하니까. 네, 그래서 만약에 내가 오로지 수험생이라면은 공부만 해야지. 공부할 수 있는 가장 최대의 시간. 그거에 맞춰서 여러분들이 계획을 세워야 되는 것이고, 시간에 대한 관리 없이 여러분들은 절대 합격할 수 없다라는 말씀 드립니다. 이렇게 제가 확신을 가지고 얘기하는 거는 제가 여태까지 한 합격하고 재시험식 공부하고 지금까지 오는 데 있어서 한 15년 정도 됐잖아요. 그런데 그 기간 동안 어느 누구도 나는 내일 뭘 해야지? 대략 이거 해야지? 이런 식으로 접근하시는 분들 치고 단기간에 끝나는 사람 절대 없습니다. 그리고 막판에 합격했다라고 하더라도 그때에는 시간 관리가 있었다라는 말씀 드려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가용할 수 있는 시간을 정말 냉정하게
그 안에 가용할 수 있는 시간에 여러분들이 뭔가 노는 시간 포함하고 이런 건 절대 사치죠. 그죠? 수험생의 입장에서는 그 노는 시간, 누구 만나는 시간, 요즘에 코로나로 이런데 누구 만나는 시간 이런 것들 끼고 한다라는 거는 사실 좀 사치라고 생각합니다. 누릴 거 다 누리고 얻으려고 하면 그건 되게 욕심이고요. 불가능한 얘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수업 목적상 활용할 수 있는 하루의 시간, 일주일의 시간, 한 달의 시간 냉정하게 계산을 하셔서 그 안에 나는 한 달에 뭘 할 것인가. 그죠? 아니면은 뭐 예를 들어 6개월이 남았다. 그러면 나는 6개월까지 총 교재를 뭐 어느 정도의 숙지를 하겠다. 뭐 예를 들어서 그런 얘기 많이 하죠. 나는 몇 번을 보겠다. 그런 횟수가 정해져 있다라고 한다면은 그 횟수를 과연 나는 어느 기간 동안 얼마만큼 볼 것인가. 뭐 2달씩 끊어도 되고, 그 다음에 한 달씩 끊어도 되고, 그 다음에 주차별로 끊어야 되고, 그 다음에 뭐 하루씩 끊어야 되고, 그래야 되겠죠. 네, 실제로 저는 그렇게 했어요. 월 단위로 끊고, 그죠? 내가 뭐 언제부터 이 수험 공부를 시작을 하는데 최종 날짜는 나왔으니까 그러면은 총 기간을 계산을 해서 나는 뭐 예를 들어 그때까지 끝날 때까지 뭐 예를 들어 책을 한 20번 보고 싶다. 볼 수 있죠. 왜 못 보겠어요? 20번 볼 수 있죠. 6개월 동안. 그러면 내가 20번을 보기 위해서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될 것인가를 여러분들이 고민을 해야지. 그냥 하는 거 아니에요. 공부하기에도 바쁜데 필요 없어요. 네, 이렇게 강력하게 말씀드리는 거는 그거 없이 계획 없이 준비하는 사람 치고 빨리 갈 수 있는 사람 없습니다. 네, 공부는 뭐 무식하게 해야 된다 이런 표현들 많이 쓰죠. 그 무식하게라는 것은 정해놓고 그게 끝날 때까지 하루의 일과는 끝나지 않았다라는 마음으로 여러분들이 접근하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쉽게 보실 문제는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용할 수 있는 시간을 정확하게 산출을 해내고 그 다음에 정말 디테일하게까지 뭐 시간 단위까지 끊으라는 말씀을 못 드리겠지만 나는 뭐 하루에 뭐 예를 들어서 뭐 어느 정도는 공부를 해야 되겠다라는 계획이 생겼다라고 하면은 그 계획은 반드시 이행할 수 있는 그러한 의지가 있었으면 좋겠다. 예. 얼마나 뿌듯한지 아십니까? 저도 아직 그때 당시에 했었던 스케줄러를 지금도 갖고 있어요. 예, 지금도 갖고 있거든요. 예, 그렇게 내가 그 관리했었던 그 시간들이 모여서 지금의 뭐 대단한 건 아니지만 어찌됐든 밥 먹고 사니까요. 예, 할 수 있었던 거거든요. 그래서 계획 없이 수험 기간을 지나가는 거는 그냥 불 끄고 그냥 밤에 산길 아무 데나 가는 거랑 똑같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예, 아침에 일어나도 어딘가 어딘지 모르죠. 그죠? 아무 의미 없다. 그래서 반드시 계획은 필요하다. 계획에 따른 시간 관리는 반드시 필요하다. 두 번째는 본인에 맞는 공부법 확인해야 됩니다. 생각보다 준비해야 될 게 많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고민할 게 굉장히 많습니다. 교재 보기에도 힘든데 공부하기에도 너무 빡신데 이런 생각 당연히 하시죠. 저도 했죠. 하지만 중요한 거는 이거를 여러분들이 초반에 한두 달 정도에 세팅이 되어야 이것도 세팅이 되고 이게 세팅이 되어야 남은 시간을 버틸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시간이 지나면서 여러분들이 솔직하게 얘기할게요. 하루하루 지나면서 늙습니다. 하루하루 지나면서 늙고요. 그 다음에 힘은 붙이고요. 그죠? 실제로 뭐 여러분들 달리기도 해보셨겠지만 400m만 뛴다 하더라도 초반에는 힘 되게 세게 뛰잖아요. 그죠? 왜 그러겠어요? 뒤에 어차피 힘들 거 아니까 뒤에는 조금 한 중간 정도에서 한 3분의 2 넘어갈 때까지 굉장히 좀 지치잖아요. 그러다 막판에 또 스퍼트 되고 실제로 수험 기간도 그렇게 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뒤에 나오는 그 중반 이후의 시간들을 버티기 위해서는 이게 필요합니다. 네, 그래서 초반에 한 달이든 뭐 2달이든 본인에 맞는 공부법, 그 공부법은 앞에서 보셨던 1번, 2번, 3번을 하기 위한 그 공부법이겠죠. 그것들을 세팅을 해 놔야 돼요. 네, 그래서 이거는 뭐 사람마다 다른 거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어느 게 맞다라고 말씀을 드리기 힘들고 본인에 맞는 공부법을 스스로 확인을 하셔라. 계획 세우셔야 되고 공부법 확인하셔야 되고 그죠? 반드시 필수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세 번째는 사실 이거는 3번은 평생의 숙제입니다. 마인드 컨트롤 평생의 숙제인데 그래도 수험 기간에 굉장히 유혹이 많을 거예요. 당장 내년에 뭐 이벤트들이 너무 많잖아요. 하다못해 뭐 동계올림픽에서부터 물론 또 코로나 시국이기도 하지만 뭐 올림픽도 있고 뭐 선거도 있고 그죠? 뭐 다행히 월드컵은 뒤로 밀렸습니다만 아무튼 이러한 뭐 이슈들이 많고 또 여러 가지 개인적으로도 아마 뭐
별의별 상황들이 발생할 수 있어요. 왜? 사람 일은 모르니까. 그때마다 여러분들은 본인들이 가야 할 길을 정확하게 짚고 내가 이러면 안 되지. 오늘 쉬면은 내일 정말 뛰어야 된다. 내일 뛰지 못하면은 3일이 밀렸다, 4일이 밀렸다, 한 주가 밀렸다. 뭐 다시 하면 되지 뭐. 매번 다시 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 불가능하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어떠한 상황에도 여러분들의 중심을 스스로 잡을 수 있는 이 마인드 컨트롤을 반드시 하셔야 되고요. 스스로 하기 힘들다라고 하면은 누군가와, 그 누군가가 요즘엔 또 비대면으로도 가능은 하잖아요. 뭐 하다못해 선생님일 수도 있고요. 뭐 가족들일 수도 있고요. 그죠? 그렇습니다. 저는 뭐 그때 당시에는 가족들과 같이 살았었는데 굉장히 제 동생과 많은 얘기를 하면서 다시 한번 이렇게 좀 가다듬고 했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여러분들 끝까지 여러분들의 중심을 잃지 않고 여러분들이 가야 할 목표를 계속 상기하시면서 갈 수 있는 이 마인드 컨트롤 1번, 2번 하더라도 3번이 안 되면 사실 좀 힘들죠. 그래서 이 3번이 중요합니다. 네,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릴게요. 사실 이 시험이 여러분들한테 인생의 로또를 주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그죠? 솔직히 말씀드려서 여러분들한테 이걸 한다고 해서 뭔가 벼락부자가 되거나 그런 거 절대 아니에요. 하지만 중요한 건 뭐냐면은 이 시험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어떠한 이제 아무래도 대부분 그죠? 대부분의 수험생들은 저보다 좀 연배가 어리실 텐데 꼰대로서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 시험을 그래도 여러분들이 좀 합격했으면 좋겠다 라고 하는 제 스스로의 이유는 20대, 30대 초반, 중반에 아무래도 여러분들이 좀 혼란스러우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스스로 뭔가 하고 싶다. 난 이걸 해야 되겠다라는 목표를 정해 놓으신 거잖아요. 그리고 그 목표에 다다르기까지 여러분들이 스스로의 계획을 세우시고 여러분들이 그 계획을 잘 이행을 했다면 좋은 결과가 분명히 나올 겁니다. 예, 그러한 과정들. 결과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과정들, 내가 뭔가 목표를 한 게 있으면은 내가 스스로 계획을 해서 내가 잘 이행을 할 수 있는 힘이 있고 또 나는 그 힘에 의해서 좋은 결과까지도 얻을 수 있다 라는 좀 자신감을 얻었으면 좋겠다 라는 차원에서 이 시험을 여러분들이 꼭 합격했으면 좋겠다 라는 마음이 간절합니다. 제가 여러분들께 좀 합격했으면 좋겠다라는 이유는 바로 그거예요. 여러분들이 삶에 있어서 그러한 자신감은 갖고 사시는 게 앞으로의 인생, 우리가 굉장히 오래 살 거잖아요.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도 저는 뭔가 상황이 발생했을 때 항상 이때 당시에 했었던 그 로직대로, 대응했었던 로직대로 거의 움직인다라고 보시면 될 거거든요. 그만큼 여러분들 삶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시간이기도 하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꼭 잘 따라오셔서 합격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 드립니다. 자, 오리엔테이션은 여기까지 보도록 하겠고요. 다음 시간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우리 관세법 2차 과목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